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데이업 멘토 황우준입니다. 자, 오늘 TKG 제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타이틀 제목을 경기 침체 벗어나는 게 우선이라고 기재를 해놨죠. 그리고 그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이 제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 같이 동반하는 상승 효과라고 적어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비슷한 결이지만은 이 회사의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한번 폭넓게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바로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분기 매출액이 159억 원을 자랑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2억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5억 정도 발생을 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159억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회사들이 내고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정도이고 영업이익은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평이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 가지 조금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요. 이번 연도 1분기, 2024년도 1분기 때 매출액이 대부분의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는 점. 근데 그 와중에서 흑자를 기록한 그런 부분은 좀 칭찬해 줄 만한 포인트지만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회사의 주된 매출액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여러분들 어디서 한번 보셨을 거라면은 우리 가끔 싱크대라든지 아니면 정수기라든지 물 지나가는 배관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T자형 파이프나 이런 배관들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걸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TKG 애강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상승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방법은 뭐 영업을 정말 잘하던가 단가를 높여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원자재를 갖고 왔을 때 그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걸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매출액 자체가 늘어나는 걸 기대하는 게 좀 좋겠죠. 사실 근데 첫 번째가 가장 쉬워요.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 자체가 이 매출액 규모 자체가 증가하게 되면 모수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 좀 기대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택 경기 시장의 침체가 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시간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 왜 주택 경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지. 사실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은 하나하나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중국 얘기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왜 우리나라 시장까지 영향을 끼치냐면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아래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옆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은 에버그라인데 헝다그룹이라는 이 회사가 부채가 206조 원짜리 부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갚겠다 선언을 한 게 그게 바로 디폴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중국의 시장 자체가 한동안 침체기로 들어가는 그 트리거가 작동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큰 부동산 회사예요. 부동산 회사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돈을 빌렸던 은행도 많고 거기서 이제 이 회사에 소속돼서 임금을 받는 회사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206조가 얼마나 큰 규모냐면 여러분의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00조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반절 조금 못 되는 수치가 이 부채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럼 하루아침에 눈 딱 떴는데 삼성전자 반절이 사라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시장에 파급력이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한동안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을 안 쓰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나왔던 재고들 이게 전부 다 사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시장에 돈이 안 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예적금을 안 합니다. 돈을 계속 들고만 있어요. 왜? 이미 시장 은행에서 인출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둔화가 되고 금리가 인상이 됐던 이 시기도 딱 맞물려 가게 되면서 코로나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돌래야 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택 착공 건수가 쭉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파가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 이거 매그니피센트 7 테슬라 구글 이 컨센서스가 발표가 됐는데 그때 뻥 떨어졌어요. 시장 자체가.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8월 5일 날 엄청나게 시장이 하락했었죠. 그러면서 환율 또한 엄청나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를 힘들게 하는 요소인데
가장 이제 크리티컬하게 다가오는 게 바로 이 문제죠. 미국의 정치 문제인데 사실 왜 우리가 저기 태평양 건너가지고 멀리 있는 이 나라의 소식까지 이해를 해야 되느니 이것도 사실 머리가 아픈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구 일장이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쵸? 그래서 이제 얘네가 뭘 하고 있냐면은 제가 이제 철강 얘기를 들어가지고 철강 관세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철강 관세 외에도 미국은 정말 중국주 죽이기 위해서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아니면 칩스 동맹이라든지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정말 많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동맹국과 함께. 그러면서 자,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눈 감고 들으시고 왼쪽에 중국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 왼쪽에 중국이 있고 위로는 북한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아래는 일본이 있고 밑에는 동남아 4개국이 있죠. 5개국들이 있죠. 그리고 바다 넘어서 여러분 미국이 존재합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서로 으르렁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랑 좀 친하죠? 미국과 친합니다. 우방 국가죠. 실제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본인의 나라들을 견제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를 좀 포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첫 번째로 공격하는 게 뭡니까? 요소수, 히토류 이런 거 수출 제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전반적으로 이제 타격이 가게 하게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우리가 노선을 같이 타고 가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중국 측에서는 이제 히토류라든지 요소수로 잠궈버렸는데 요즘 들어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중국 시장 내수 자체가 워낙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신경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지금 이러한 사업들, 이러한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현재 미국도 많이 힘든 상황이고 이걸 잡기 위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혼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 자체가 살아나려고 해도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딱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기화 될 거라는 소식이 무슨 소리냐면은 현재 트럼프랑 해리스 부통령의 구독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죠. 이거에 대한 결과는 11월 달 이제 지나게 되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현역화가 될 텐데 이 선거가 되고 나서 하루아침에 뭔가 이제 천지개벽처럼 바뀌느냐 그건 또 아닐 겁니다. 아마 내년쯤 해가지고 어떠한 플랜을 짜여가지고 그걸 이제 공표를 할 텐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뭔가 또 발걸음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9월달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아마 그 첫 번째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꼭 여러분들 들고 있는 현금성 자산 꼭 지키면서 시장에 타이밍이 왔을 때 또 한번 투자하는 게 더욱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번 영상에는 조금 더 재미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